안녕하세요, 골린튜브의 골린입니다. 오늘의 숨은 골프 명기 찾기 시간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껴주는 퍼터가 있어서 한번 소개시켜드리려고 카메라를 켜게 됐는데요. 베티나르디의 2015 송도 프레지던트컵 한정판 퍼터입니다. 오늘 좀 고크기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베티나르디 퍼터 중에서 좀 힘들게 구하기도 하고, 이 퍼터를 알게 되고 한 1년 동안 잠복을 하고 있다가 중고로 올라온 걸 1년 만에 구했었고, 그래서 좀 어렵게 구하기도 했었고, 또 고가입니다. 좀 비싼 퍼터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정판 다스, 베티나르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만한 바로 그런 퍼터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주도하는 국가 대항전 중에서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라이더컵, 프라임컵, 그리고 프레지던트컵이 있습니다. 이 퍼터에도 베티나르디 프레지던트컵이라고 적혀있거든요. 프레지던트컵 프레지던츠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이 오르네요. 프레지던츠컵 같은 경우에는 라이더컵을 본따서 만든 대회로서 1994년부터 시작을 했고 2년마다 열리는데, 라이더컵이 열리지 않는 해에 열리거든요. 그래서 라이더컵, 프레지던츠컵, 라이더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름 자체가 왜 프레지던츠컵인가 하면은 당시에는 그 개최국의 대통령이나 총리가 이 대회의 명예의장을 맡았대요. 그래서 대통령들이 주로 맡았기 때문에 프레지던츠컵이라 불리게 됐었고, 프레지던츠컵 같은 경우에는 미국 팀이랑 인터내셔널 팀인데, 인터내셔널 팀에는 유럽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제외한 인터내셔널 팀인데, 각 국의 세계 랭킹 상위 10명이 선발되고 단장 추천을 2명을 해서 총 12명이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플레이는 이제 매치 플레이 방식으로 이기면 1점, 비기면 0.5점 이렇게 점수가 부여되고, 총 4라운드가 있는데 1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포썸 6경기, 공 하나로 플레이하는 거죠. 2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포볼 6경기, 선수 한 명당 이제 각자 자기 공을 해서 좋은 스코어를 하는 거죠. 3라운드에는 5점에는 포썸 3경기, 5후에는 포볼 3경기, 마지막 4라운드에는 출전 선수 모두가 1대1 싱글 매치 플레이로 해서 총 12경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프레지던트컵이 이루어진 국가는 미국, 호주, 캐나다, 남아공이 있었는데, 바로 2015년에 한국이 포함되면서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프레지던트컵이 개최가 됩니다. 좀 역사적인 그런 기념 퍼터인데, 지금까지 1998년도에 인터내셔널 팀이 딱 한 번 이겼었고, 그래서 1승 1무 11패를 기록 중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인천 송도에서 이제 프레지던트컵이 열렸을 때 마지막 4라운드였는데 14.5 대 14.5 동점이었어요. 미국 팀에는 빌 하스라는 선수가 나왔었고, 인터내셔널 팀에는 배상문 선수가 나왔는데, 17번 홀까지 마친 상황에서 배상문 선수가 한타 뒤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18번 홀에서 공격적으로 가야 되니까 버디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약간 언덕인 상황에서 배상문 선수의 서드샷이 웨지를 갖고 샷을 했는데, 그 턱이 되게 높았거든요. 그게 하필 뒷땅이 나는 바람에 그래서 턱을 넘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비라스 선수가 이겨서 15.5 대 14.5로 미국이 1점 차 명승부로 엄청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미국 팀이 이겼던, 사실 저도 당시에는 직접 보진 못하고 동영상으로 좀 봤었는데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배상문 선수가 그 전에도 호볼경이었나 포성경이었나 데니릭 한국계 선수와 같이 이제 팀을 해서 18번 홀에서 버디도 잡고 그래서 이기기도 하고 되게 잘했는데, 마지막 싱글플레이 거기서 미스샷이 나오는 바람에, 미스샷도 아니지 공격적으로 가려고 한 샷인데 제가 봐도 턱이 되게 높았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그런 대회였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이 퍼터의 기본 스펙을 보면, 로프트 각은 3도, 라이각이 72도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부분을 보시면 이제 BB1 모델을 베이스로 했고, 그 다음에 소재는 다스 퍼터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를 보시면 허니컴은 허니컴인데 마이크로 허니컴으로 되어 있고, 리딩 엣지 이 부분에는 쿠퍼 플러기 박혀 있고, 이 뒷면에도 쿠퍼 플러기 6개가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토행은 2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고, 요거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헤드 무게는 352g입니다. 이거 무게 재야 되는구나. 제가 구매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무게 재는 걸 좀 깜빡해가지고, 헤드의 무게는 352g이었고 퍼터 총 무게는 544.7g. 정확하다. 소수점짜리까지 해주는 카스입니다. 넥 형태는 이제 플럼버 넥으로 되어 있고, 넥 뒤에는 한정판 번호, 시리얼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감은 이제 투어 글라스로 무광으로 되어 있고, 대신 넥은 이제 유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차별화를 뒀고, 눈이 부시지 않기 위해서 이제 했겠죠. 길이는 34인치로만 발매가 됐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딱 100개만 한정판을 판매를 했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가격은 250만 원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퍼터 중에 제일 비싼 퍼터가 아닐까 싶은데, 100만원대 퍼터는 봤어도 200만원대? 6만원대는 처음인 것 같은데. 그리고 헤드 커버에는 베티나르디 프레지던트컵, 그 다음에 송도 IBD, 인천시티 코리아 20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립을 설명 안 했구나. 아마 이 그립은 제가 알기로는 교체된 걸로 아는데, 베티나르디의 퓨어 그립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그립 되게 생각보다 되게 쫀쫀해가지고 그립감도 되게 좋고 정말 괜찮습니다. 색깔별로 되게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 퍼터를 이제 제일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디자인이었는데, 제가 이 퍼터를 모르다가 사진 한 장을 보고 퍼터까지 구하게 됐는데, 그 사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을 보고 제가 푹 빠져가지고 이걸 꼭 구하게 된 건데, 이건 진짜 베티나르디 촬영팀이나 디자인팀은 진짜 상 줘야 됩니다. 이 사진이랑 이거랑 좀 다른데, 사진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이 반사되면서 그 색감이라든지 너무 잘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 퍼터가 프레지던트컵이 열릴 때 클럽하우스 안에서도 판매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여기는 이제 프레지던트컵을 상징하는 우승컵에 대한 요 페이스맨에 들어가 있고, 커버에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고, 제가 반했던 홀 부분의 이 모양은 바로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클럽하우스 모양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커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잭 니클라우스
클럽하우스 골프 클럽에 가서 골프를 쳐보진 못했지만 일이 있어가지고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클럽하우스가 진짜 약간 좀 압도한다고 할까? 웅장하고 되게 멋있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 클럽하우스가 바로 여기에 쏙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 퍼터를 구매하게 된 건데, 이거 되게 멋있지 않나요? 색감도 약간 골드 느낌 나고 되게 멋있고, 흰색이랑 저는 디자인이 제일 마음에 들어서 사긴 산 거거든요. 다음으로 마음에 드는 점은 바로 터치감입니다. 베티나르디 퍼터의 페이스면을 보면 허니컴 페이스, 플라이밀, 핏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허니컴 페이스이지만 마이크로 허니컴 페이스거든요. 제가 베티나르디 허니컴 페이스 퍼터를 많이 써봤는데 마이크로 허니컴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마이크로 허니컴 같은 경우에는 보통 퀸빌 시리즈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제가 퀸빌은 아직 쳐보지 못해가지고 그걸로 먼저 경험을 해본 건데, 일반적으로 허니컴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솔리드하고 단단하고 경쾌한 타감으로 이제 잘 나가는 거고, 핏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버터 타감으로 되게 묻어나가면서 부드러운 타감이거든요. 마이크로 허니컴 페이스는 딱 그 중간인 것 같아요. 일반 허니컴보다는 살짝 부드럽고 핏 페이스보다는 좀 더 경쾌하고 좀 더 단단하고, 그래서 딱 그 중간인 것 같은데 타감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베티나르디의 고급 퍼터에만 들어가는 이 쿠퍼 플럭이 들어가 있는데, 페이스면에 크게 들어가 있진 않지만 타감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이 쿠퍼 플럭이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는 시리즈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MC 시리즈가 있어서 MC 시리즈 같은 경우는 여기 크게 들어가 있는데 그건 타감이 진짜 좋거든요. 근데 이것도 타감이 매우 좋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마음에 드는 점은 바로 소재입니다. 스카트 카메론에 GSS가 있다면 우리 베티나르디에는 바스가 있죠. 바스 같은 경우에는 더블 에이지 스테인리스 스틸이라 그래서 베티나르디만의 독창적인 스테인리스 가공 방법인데, 대회비라서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스테인리스 스틸을 오븐에다가 한번 가열을 하고 그걸 식히고 또 한번 가열을 하고 그 다음에 식혀서 만든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베티나르디를 조금 알고 베티나르디를 좋아한다 그런 분들에게 다 쓰는, 정말 저부터도 되게 좋아하는 소재입니다. 베티나르디 하면 다 쓰죠. 네.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건 카본 스틸이긴 한데 그 다음으로 다스를 좋아합니다. 다음으로 이 퍼터가 마음에 들었던 건 바로 레지스트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퍼터 중에서는 유일하게 증명서가 있는 건데, 보통 스카트 카메론에서는 COA라 그래가지고 코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조사에서 발행한 공식 증명서 같은 거라고 할까요? 베티나르디에서는 COA라고 안 하고 레지스트리라고 부르거든요. 베티나르디 레지스트리 밀드 퍼터, 여기 이제 퍼터 번호가 있고, 이게 USA 버전이었구나. 이 퍼터는 한국에서 발매가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레지스트리 번호가 있고, 퍼터 모델은 BB1, 연도는 2015년, 금속은 다스, 피니시는 투어 글로스, 헤드 무게는 352g, 번호는 100개 중에서 88번이다. 로버트 베티나르디. 네, 이렇게 앞에면, 뒤에면, 윗부분면, 솔부분면 이렇게 4장의 사진과 함께 뒷면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제조사 입장에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만든 퍼터고 이러이러한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증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퍼터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건데, 특히 스카트 카메론의 고급 라인 중에서 이제 서클티 퍼터가 있는데, 그 서클티 퍼터 같은 경우에는 코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 나거든요. 왜냐면 작품도 있기 때문에 코어로 증명을 해줄 수 있는 퍼터는 진품이라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한번 저도 가져본 레지스트리라서 그 점이 마음에 들었고, 마지막으로 한정판이라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들 한정판 좋아하시죠? 꼭 퍼터가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제 한정판을 좋아하시는, 특히 뭐 제 와이프도 한정판 백을 좋아하고, 내가 갖고 있는 퍼터가 구하기가 힘든 퍼터다, 다른 사람들이랑 마주칠 일이 거의 없다, 라운드를 가면 캐디분이 헷갈릴 일이 거의 없다 일반적이지 않고 흔하지 않은 바로 그 희소한 점이 바로 한정판의 매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점이 있는데, 제일 먼저 가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출시가가 250만 원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출시는 그렇게 하고 좀 더 할인해서 판매를 하긴 하지만, 저도 이 퍼터를 구할 때 중고로 구했지만 100만 원대에 구했거든요. 어쨌든 제 퍼터라고 하면 200만 원을 퍼터에 쓴다고 한다면 살짝 부담되는 가격이기도 하고, 살짝이 아니구나, 많이 부담되는 가격이기도 하고, 그만큼 잘 들어가주는지 어쨌든 250만 원이라는 발매가는 부담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구하기가 좀 힘들다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한정판 같은 경우에는 희소성 때문에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이 퍼터를 알게 되고 거의 한 1년 정도 장터에서 매복을 하다가 올라오자마자 바로 연락을 해서 구매를 한 건데, 직거래를 하려고 멀리까지 가서 직접 가져온 퍼터인데, 그래서 이 퍼터를 똑같은 걸 또 구한다고 하면 언제가 될지는 모를 한없는 기약을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더 희소해지겠죠. 지금 이제 2024년이니까 8년 정도 된 건데 앞으로 구하기가 더 힘들어진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 단점으로는 관리가 좀 어렵다는 건데, 여기 쿠퍼 플럭도 색이 좀 약간 이거 때문에 건가? 밑에 실치고 특히 요 솔 부분에 보면 원래 여기 금속으로 되어 있는 건데, 여기가 이제 좀 까지는, 여기는 뭐 아직 괜찮긴 한 것 같은데, 카본 스틸처럼 녹이 핀다던가 뭐 그런 정도의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도색을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 퍼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으로는 한정판 퍼터 커버를 되게 이쁘게 잘 만들어놨는데, 제가 항상 말하는 찍찍이가 더 좋은 건가? 고급스러운 건가? 일반 버터를 찍찍이로 한다면 한정판에는 자석을 해주면 더 좋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자석이 되게 마음에 드는데 찍찍이로 하는 이유가 있나? 헤드커버 빌드 포 베티나르디 핸드크래프트 메이드 인 USA. 직접 손으로 만든 거라고 하긴 하는데, 직접 손으로 만들 때 자석 한번 넣어주면 이거 언젠간 찍찍이는 체결감이 약하게 되잖아요. 나이키의 오리진 퍼터가 일반 오리진 같은 경우는 찍찍인데 맥갤로이 한정판 같은 경우는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제가 좋아하는 비싼 한정판 퍼터, 정말 힘들게 구했었던 퍼터인데 여러 가지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하지만 이 디자인 하나가 잭 니클라우스 클럽하우스의 이 모양 하나 때문에 반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스크린도 가보고 필드도 가보고 써보고 했는데 저의 거리감에 딱딱 맞춰줬고, 사람도 좋았고 버디도 잡아줬고, 중요한 날이 있을 때 좀 들고 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아주 좋은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그런 퍼터라서 이 좋은 퍼터를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던 건데, 에티나르디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한정판 버터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또 숨은 명기를 잘 찾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명기입니다. 더 희소해지면 더 구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매물로 떴을 때 바로바로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이렇게 좋은 숨은 골프 명기를 찾으러 가서 또 다시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골린이와 함께한 채널 골린TV의 골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